혐의를 인정하십니까? 혐의 인정하세요? 싫습니다. 당신들 이야기하는 거. 그걸 찍지 마세요. 지시 없이 밑에 사람들이 치밀하게 움직인다. 그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울산 MBC 탐사기획 돌직구 40 김진영입니다. 요즘 학생들 한창 여름방학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방학 때가 되면 초중고등학교의 학교 시설물 보수 공사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지는데요. 울산시 교육청에서는 학교시설단이라는 부서에서 이러한 학교 공사의 모든 업무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교육청과 공사자재 납품업체 간의 비리 문제로 구속 소식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직접 취재한 설태주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최근 계속 들려오고 있는 교육적 관련 비리 소식, 이것이 한 사람의 비리에 국한하거나 또는 단편적, 일시적인 사건이 아니다라는 얘기가 있는데요. 네, 울산지방검찰청은 지난 6.4 지방선거가 끝난 직후부터 울산시 교육청에 대해 대대적인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학교 공사를 하면서 관련 업체에서 금품을 받은 혐의를 잡은 건데요. 이번 비리는 업체와 공무원 개인 간 단순 뇌물이 오간 게 아니라 울산시 교육청 조직이 깊숙이 개입돼 치밀히 진행됐다는 게 교육계 안팎의 지적입니다. 울산시 교육청의 한 해 예산은 약 1조 5천억 원, 학교 신설과 수리에 해마다 수백억 원이 풀리는 점을 감안하면 이번 비리 규모가 천문학적인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비리의 구체적인 내용은 알려지지 않고 있는데요. 울산시 교육청에서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취재했습니다. 지난 2일 오후 울산지방검찰청 구치소에서 온 호송버스에서 수의를 입은 사람이 나타납니다. 울산시 교육청 학교시설단 6급 공무원인 이모 씨로 납품업체에서 2천여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이날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됐습니다. 지난 6월 검찰의 교육청 비리 수사가 시작된 이후 벌써 6번째로 관계자가 구속된 겁니다. 혐의를 인정하십니까? 혐의 인정하세요? 상부의 지시가 있었습니까? 울산시 교육청 공무원 구속은 강북교육지원청 학교시설지원팀장인 정모 씨를 시작으로 시교육청 학교설립팀장 양모 씨, 김봉만 울산시 교육감의 사촌동생 김모 씨, 그리고 또 다른 사촌동생까지 구속이 확대됐습니다. 김봉만 교육감의 사촌동생 2명이 교육계 이권에 개입한 혐의 등으로 잇따라 구속되면서 학교시설 납품 비리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한 달 넘게 계속되고 있습니다. 시교육청 팀장과 강북교육지원청 팀장은 업체로부터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로, 교육감 사촌동생들은 학교공사 납품업체로부터 소기비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각각 구속 기소됐습니다. 지난 2010년 지방선거 때 김봉만 교육감 친동생이 선거법 위반으로 구속된 이후 교육감 주변 핵심 인물들이 줄줄이 구속됐고 책임자인 시교육청 시설단장은 사표를 냈습니다. 이렇게 최근 울산시 교육청 안팎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딴 비리와 무더기 구속. 울산시 교육청에서는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 구속된 시교육청 학교설립팀장과 강북교육지원청 팀장은 각각 사무실과 출근길에 전격 체포됐습니다. 함께 일하던 팀장급들이 구속되자 사무실은 침체된 분위기입니다. 들어오기 전에 뭐 말이야. 자식이 잘 그거 앞에 있는 사람이 컴퓨터 압수되는 말이고. 구속된 이들은 울산 지역 학교공사 설계와 발주를 맡은 핵심 공무원들로 몇 년 전부터 납품업체에서 한 번에 100에서 300여만 원씩 수시로 뇌물을 요구하거나 받았고 10여 차례에 걸쳐 600여만 원 상당의 고급 술 접대와 명절에는 이른바 떡값까지 받아 챙기다 덜미가 잡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관련 서류와 컴퓨터는 이미 모두 검찰에 압수된 상태. 주인을 잃은 빈자리엔 기타만이 덩그러니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같이 일하는 공무원들은 모두 약속이 난 듯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 팀장님이 주로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시설지원팀 업무를 하는데 주로 학교들이 체육관상가에게 수리 보수하고 하는 거죠. 교육감 사촌 동생들은 이번 일과 어떤 관계일까? 김봉만 교육감의 사촌 동생이 운영한다는 회사를 찾아갔습니다. 사무실 하나가 전부로 직원들은 자신들이 정보통신 분야 벤처기업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저희는 알고 있는 게 없어서 드린 말씀인데 전혀 모르는 거예요. 이게 뭐 하는 업체인지는 말씀해 주실 수 있잖아요. 그냥 소프트웨어는 없어요. 구속된 2명의 사촌 동생들은 각급 학교의 보수공사 때 LED 전등 교체 등 독점 납품권을 주는 대가 등으로 업체로부터 각각 2억 5천만 원과 1억 원이 넘는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현재 북구에 500억이나 들여 신축 중인 스포츠과학 중고교에도 납품에 관여한 정황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직원들은 평소 사장이 영업활동을 해왔다며 교육청과의 어떤 관계도 모른다고 합니다. 근데 직접 영업도 하시고 하는 건데 무슨 말씀 못 드리고 알아도 말씀 못 드리고 알고 있는 것도 없어요. 학교 한 곳을 짓는 데 드는 예산은 최소 100억 원, 많게는 500억 원까지 공사비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수억 원에서 수십억 원을 들여 방학마다 각 학교에서는 시설 개선 공사가 벌어집니다. 이렇게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는 학교 공사와 관련해 김봉만 교육감은 취임한 이듬해인 지난 2011년 학교 공사가 개별적으로 이루어지면 비리가 발생할 수 있다며 초중고교와 교육청 산하기관의 모든 공사를 총괄하는 전담 부서인 학교시설단을 야심차게 만들었습니다. 당시 타 시도에서는 울산시 교육청이 이런 조치가 우수 사례라며 벤치마킹 대상으로까지 정했는데요. 하지만 학교시설단이 조직적 비리 현상이 되면서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 학교시설단은 김봉만 교육감의 지난 교육감 선거에서의 공약이었습니다. 대표 공약. 그래서 그동안 지역교육청과 학교에 흩어져 있던 이 공사와 관련된 모든 권한과 이 집행권을 학교시설단으로 일원화시켰죠. 그래서 발족된 게 학교시설단인데 지금 알고 보니까 학교시설단이 학교 공사를 위한 게 아니라 부정비리와 그리고 뇌물수수의 온상이 되어 왔다는 게 밝혀졌습니다. 학교 공사, 과연 무엇이 문제인지 그 조직적 유착관계와 수법의 내막을 들여다봤습니다. 울산 지역 학교 공사를 주로 맡아 일해왔다는 한 시공업체 사장. 그는 우리에게 울산시 교육청이 한 학교 시설 개선 공사에서 실제로 사용했던 설계 서류를 보여줬습니다. 각 항목마다 왼쪽에는 논슬립과 페인트, 타일 등 공사 자재 품목이 적혀 있고 오른쪽엔 어떤 문구나 수치 같은 것들이 적혀 있습니다. 이 오른쪽 문구가 특정 제품만 사용하도록 정한 스펙이라고 합니다. 그 품목은 특정 제품밖에 쓸 수 없도록 처음부터 아예 못 박아놨다는 겁니다. 학교마다 가보면요, 마루가 똑같고 그냥 바닥재가 똑같고 페인트 제품 똑같아요. 그냥 똑같은 걸 깔아놔요. 단지 색상만 틀릴 뿐이에요. 스펙을 박아놨기 때문에 제품은 똑같아요. 이 제품만 시공하라는 뜻이고 교육청 요구를 따르지 않고 다른 제품을 쓰면 사실상 준공검사가 나질 않는다고 합니다. 설계를 할 때 특정 업체 제품만 쓰라는 말하고 똑같은 말인데요. 그러니까 특정 제품에 같은 치수, 두께, 크기 딱 넣어가지고 이제 그 제품밖에 쓸 수밖에 없게 하고 이제 그 제품 외에 만약에 쓴다고 하면 저희들이 일하기가 곤란하죠. 이제 공사를 하면은 준공을 놔야 되는데 준공이 못 나죠. 그러니까 스펙이란 발주처가 품질 확보를 위해 설치할 자재의 규격을 설계도에 넣어 표시하는 설명서나 사양으로 시공업체는 이 기준에 따라 공사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질 좋은 제품을 쓰기 위해 마련한 스펙이 현실에서는 오히려 악용되고 있습니다. 즉 교육청 공사를 입찰받더라도 스펙으로 박아놓은 품목이 많고 특정 한 회사의 제품인데다 가격이 월등히 비싸다 보니 시공업체들은 공사를 해도 남는 게 거의 없다고 주장합니다. 많을 경우에는 이제 스펙 제품을 포함하면 70%, 80% 정도 되고요. 스펙 제품 같은 경우에 상당히 비싸요, 가격이. 스펙이라고
박아놨으니까 이제 판매하는 자체에서도 이제 가격을 많이 업을. 일을 하는 업체에서도 어느 정도 마진이 나와야 되는데 마진이 안 나와요. 학교 시설당 공무원이 직접 설계해서 발주, 감사까지 전담하다 보니 그만큼 스펙을 받기가 쉽고 그 대가로 납품업체가 판매 금액의 일정 부분을 발주자에게 주는 은밀한 거래가 가능해지는 겁니다. 학교공사 비용에서 스펙의 비중이 상당히 높고 교육청과 스펙 제품 납품업체와의 연결고리가 워낙 폐쇄적이다 보니 어떤 때는 시공업체가 공사입찰을 따자마자 납품업체에서 먼저 전화가 걸려오는 황당한 일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미리 스펙업체에서 알고 이제 공사가 입찰이 되었을 때 찾아오는 경우도 물량이 실질적으로 100개가 들어갔으면 내역서에는 120개 정도가 들어갔어요. 120개가 들어갔으면 이제 20개가 남으니까 자기 10개 먹고 내일 뭐 밥 먹자. 학교 설계도에 나와 있는 논슬립. 논슬립은 계단에서 학생들이 넘어지지 않도록 설치하는 미끌림 방지 시설의 하나로 국내 여러 업체에서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가 입수한 설계도의 스펙에는 알루미늄과 세라믹으로 된 재질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울산 지역 학교공사에는 한 업체가 이 논슬립 제품을 거의 독점적으로 납품하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업체를 찾아갔습니다. 울산에서는 이 업체를 통하지 않으면 학교공사에 논슬립 설치 허가가 안 난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우리는 업체 사장에게 어떤 식으로 학교공사에 납품을 하냐고 물었지만 과민 반응을 보였습니다. 납품 기준은 교육청이 판단하는 거라며 모든 의혹을 떠넘깁니다. 교육청에서 발주를 할 때 이제 우리 업체 제품을 써야 된다는 그런 게 많이 그러진 않습니다. 제가 가서 이런 게 아니고 교육청에서 알아서 판단해가지고 하는 거죠. 교육청에다가 한번 물어보십시오. 저희들하고 물어볼 제가 물어볼 편이 아니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 쓴 사람들이 물어봐야 제가 할 편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스펙 제품과 아닌 제품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 우리는 시중에 나와 있는 제품들을 비교하기 위해 서울의 한 논슬립 제조회사를 찾았습니다. 국내에서 논슬립 제품의 시험 성적서에서 요구하는 품질인 점착력과 내마모성을 따졌더니 성능에는 큰 차이가 없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알루미늄은 같이 달아버리면 다 전체가 교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뭐 스테인레스라든지 그런 이제 그 더 좋은 제품이 나와야 이거하고 이제 우수하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건데 제품이 뭐 이게 더 우수하다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디자인 특허는 다 할 수는 있죠. 근데 이건 특허가 없습니다, 저희 나라에서. 가격 차이도 얘가 더 비쌉니다. 그랬을 때는 이건 스테인레스고 알루미늄이고 알루미늄과 스테인이 뭐가 낫겠습니까? 스테인이 낫죠. 관리도 편하고. 이제 차이가 보시면 다 스테인레스고 이제 강제됩니다. 하지만 가격은 스펙 제품이 1m에 32,000원, 다른 제품보다 3배나 비쌉니다. 특허를 받았다거나 다른 장점이 없는데도 무조건 이 제품을 써야 한다고 못 박아놓은 겁니다. 설계 단계에서 어떤 제품의 규격이나 사양을 아주 세밀하게 규정하는 것은 그렇게 현실과 맞지가 않고 서구 여러 가지 사례를 보면은 오히려 성능만을 규정을 합니다. 미끄럼 저항이랄지 여기 무슨 단열이랄지 정하고 자재 선택을 사실 시공자한테 맡겨주는 것이 맞는 것이죠. 학교 공사에서 스펙만 따면 엄청난 이익이 생기는 것이 되자 교육청 주변엔 이른바 브로커가 판을 치고 있습니다. 교육청 공무원에게 금품을 주다 구속된 업체 관계자가 최근까지 일했다는 곳을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업체 사장은 취재진을 거세게 가로막습니다. 예. 그럼 뭐 때문입니까? 내가 대답해줄 의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아니 없지요. 가세요. 의무가 있다 그러면 내가 대답해 드리겠는데 의무가 없으면 가세요. 싫습니다. 당신들 이야기하는 거. 그러니까 찍지 마세요. 찍어 올리면 내가 가만히 있습니다. 업체 사장은 학교 공사에 벽돌이나 타일 등을 스펙으로 납품했지만 구속된 사람이 자신과는 관계가 없다고 말합니다. 단지 프리랜서로 고용해 납품을 따오면 건당 수당을 줬다고 주장합니다.
팔고 딴 데도 팔고 얼추지 자기 마음대로 파는 그게 분이었습니다. 모르니까 방송국에도 많이 있는데 그분이 뭐 이 업체 일을 좀 하셨다고 제가 듣고 와가지고. 우리 일을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이 물건을 팔고 있는데 우리가 권한에 있는 물건이 있습니다. 그게 연결되면 우리가 본사에서 이야기가 받아면 그런 거 그냥은 뭐 관계없이 스펙이라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얘기만 하는 게 아니고 남의 물건 다 해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그런 거 가지고 이야기하지 마세요. 학교 공사 비리에 연루돼 최근 검찰 조사를 받았다는 업체에도 여러 차례 찾아갔지만 업체 대표는 연락을 끊고 계속 사무실을 비웠습니다. 뭐 특별한 요즘 일이 없으니까요. 뭐 하는 회사죠? 모델링 학교 공사들 거의 뭐 방학 때 이러지 학생들 수업 때문에 특성상 거의 다 방학입니다. 학교 공사들. 저희들이 인터뷰를 꼭 응애들은 그게 있나요? 최저 입찰가제로 단가 낮추기가 성행하는 학교 공사. 시공업체들의 아우성 속에서 뚜렷한 기준도 없이 특정 납품업체가 독식하는 스펙. 울산시 교육청의 이러한 비정상적인 관행은 학교 공사의 비리를 키우고 있습니다. 발주자가 그 제품을 서로 강요한 것이고 거기서는 그만큼 거기에 어떤 랍이라든지 어떤 도덕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발주자가 어떤 특정한 제품을 내가 명시했을 때 이것이 분명히 입찰자가 모르고 입찰해서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 하면 그것을 분명히 고지를 해줘야 될 책임은 발주한테 있습니다. 분명히 이런 걸 유의하고 입찰해라 고지를 해야 되고 이것이 상당히 큰 손해를 유발할 우려가 있을 때는 발주자가 제품을 직접 구매해서 시공자한테 지급자재를 넘겨주는 것이 올바른 방법입니다. 네, 이렇게 지위와 권력을 이용한 편법 또 비리를 볼 때마다 울산 시민들, 일반 시민들은 분노하게 됩니다. 자, 학교 공사를 둘러싼 비리로 교육청의 공무원과 그리고 심지어는 교육감의 사촌 동생들이 줄줄이 구속되는 사건이었는데요. 한 번 더 정리하겠습니다.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네, 지난 2010년 김봉만 교육감이 당선되면서 울산시 교육청에 학교시설단을 만들어 학교 공사를 독점하기 시작했습니다. 품질을 위해 시공자재의 기준을 정한 스펙 제도를 악용해온 걸로 드러났는데요. 교육감 사촌들이 알선해 관계 공무원들이 특정 납품업체를 밀어주고 돈을 받는 수법입니다. 김봉만 교육감 취임 후 지금까지 신축된 학교가 20곳이 넘고 기존 학교에서도 시설 개선 공사가 세수수 정도로 이루어져 왔습니다. 검찰의 혐의 내용만 봐도 교육감 사촌 동생들과 공무원들은 단속을 피해 버젓이 돈을 받았고 수시로 고급 룸사롱 접대를 받으며 특정 업체들과 은밀한 공생관계를 해온 걸로 드러났습니다. 네, 학교 공사 과정에서 공사자재 스펙이라는 것을 만들고 그리고 이 스펙을 중심으로 교육청 공무원 그리고 납품업체 간의 비리가 아주 조직적으로 이뤄져 왔다는 것으로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장기간 가능할 수 있었나요? 네, 광급공사는 보통 외부 설계업체에 맡겨 최소 2년에서 3년에 걸쳐 장기간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학교공사는 시설단 자체에서 발주하고 1년 안에 공사가 끝나기 때문에 단기간에 돈이 오가고 스펙을 받기가 쉬웠습니다. 이번 비리는 뇌물 거래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학생들이 생활하는 학교 건축물 안전에도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앞서 시공업체 관계자가 말했듯이 납품업체가 자재를 빼돌려 설계보다 적게 시공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업계에서는 이러한 비리가 공공연한 비밀이었지만 슈퍼갑인 울산시 교육청이 한번 찍히면 영원히 공사를 맡을 수 없는 구조였기에 가능했다는 지적입니다. 이러한 관행의 문제점은 학교 시설단이 생긴 이후 끊임없이 제기돼 왔는데요. 화면으로 보시겠습니다. 지난해 11월 열린 울산시 의회 교육청 행정사무감사입니다. 일선 학교에 태양광 시설을 설치하면서 시중 가격보다 2배 이상 비싼 제품을 쓴 게 도마에 올랐습니다. 교육청이 납품 가격에 대한 기준도 없이 예산을 낭비했다는 지적이 이어졌지만 제도 개선이나 대책은 없었습니다. 2011년부터 2013년까지 태양광 발전에 관련된 예산이 얼마냐면 18억 8천만 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9억만 하면은 이 시설을 할 수 있었을 걸 18억이라는 예산을 낭비를 했다는 거예요. 왜? 시중 단가가 220만 원만 하면 하는데 480만 원이 490만 원씩 했으니까 그런 계산이 되는 거 아니에요. 하여튼 저희들이 앞으로는 재정가하고 이 계약 관계에 대해서는 좀 심도 있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일가는 지원이라고 합니다. 반드시 들려서
교육청 학교공사 비리 수사와 구속이 잇따르면서 교육계 수장인 김봉만 교육감의 책임을 묻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가고행하면 연이어서 구속되고 있습니다. 교육청의 대대적인 정통운동이 필요합니다. 김봉만 교육감은 물러나셔야 됩니다. 사촌 동생이 구속되었습니다. 책임지고 사퇴하십시오. 교육자에 책임지고 사퇴하십시오. 이미 시중에서는 2, 3년 전부터 공공연하게 비리 문제가 불거져 나오고 있었던데 교육감님께서 만약에 지금까지 이걸 모르셨다면 무능했던 것이고요. 만약 알고도 이것을 방치해줬다면 직무유기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검찰에 대해서도 이번 사건에 대해서만은 좀 성역 없이 깃털이 아니라 몸통까지 수사를 해서 교육 가족들의 수치스러움 반드시 좀 해소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울산시 의회에서도 정확한 진상규명과 함께 대책 마련을 위해 의회 차원의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는 지적도 일고 있습니다. 지난 7월 21일 교육감이 사과를 하였지만 본 의원과 시민들이 납득할 만한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교육청 공사 비리 관련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 적극 나서야 합니다. 더 이상 이와 같은 부정과 비리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울산 시민의 바람과 요구이자 교육청과 교육위원회의 책무라고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울산시 교육청을 찾아갔습니다. 계속된 검찰 수사에 직원 상당수가 연가를 내고 이미 자리를 비운 상태입니다. 전화는 왜 안 받으세요? 그거는 제가 무슨 것이라지 모르니까 그렇죠. 필요한 생각이 들어가나 모르겠습니다. 판단하겠습니다. 이게 애로운데 좀 도와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학교 시설 개선 공사를 담당하는 일선 팀장에게 왜 특정 업체 제품만 스펙으로 쓰게 하는지 물었습니다. 저희들은 특정 제품 쓰라는 데는 잘 안 하지. 왜냐하면 어느 정도 기준을 정해주는 거죠. 스펙이 제품이 좀 비싸다고 들었거든요. 다른 것보다. 그것까지는 뭐 왜냐면 품질 확보에서는 좀 비쌀 수도 있는데 그것까지는 제가 말하면 되겠습니다. 뭐 그 기준만 충족하면 되지. 맞습니다. 그래도 그래 합니다 사실은. 그렇게 안 하고 있다고 그러시던데. 그래요. 아니는 아닌데 저는. 기준을 만족하는 제품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까? 그럼 그게 하나 쓰면 되지. 근데 우리 교육청에서는 업체에서는 손을 대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그건 아닙니다. 솔직하게 얘기해 주시죠. 저희들 그래 할 필요 없지. 왜 저희들이 뭐 업자들하고 이야기할. 그러면서 직원들이 하는 일의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모른다는 입장만 되풀이합니다. 글쎄요. 물론 이제 저희들이 만약에 뿌리 맞는 그런 문제겠죠. 근데 그러지는 않을 겁니다. 저희들이. 현장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다고 그러시던데 팀장님은 모르시는지는 모르겠는데 예. 현장에서는 다수의 분들이 그렇게 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그 문제가 아닌가 싶어가지고요. 지금은 그런 일 없어요. 왜냐면 그러면 다음부터 상의가 들어오거든 제가는데. 근데 항의를 했다가 이게 공사를 못 받을 수도 있으니까 뭐 그런 문제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근데 그거는 자재다 풍산인데. 그리고 또 건설업자들한테 보통 보면은 뭐좀 공사를 싸게 하라는 거지. 그래서 저도 기준만 다 들어야만 제시를 하지. 그런 건 없습니다. 그렇다면 교육청을 둘러싼 비리 의혹 속에 실제 거래는 어떻게 이루어지는 걸까? 우리는 지난 2010년 지방선거 때 당시 김봉만 교육감 후보 선거 캠프에서 일했다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는 선거운동 홍보와 관련된 납품을 했는데 당시 회계 책임자였던 구속된 교육감 사촌이 자신에게 먼저 제의를 해왔다고 합니다. 납품 가격을 부풀려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지원금을 받으면 일정 부분을 현금으로 김봉만 교육감 후보 캠프에 돌려달라는 겁니다. 다른 데도 견적이 많이 들어온다. 그래도 내가 당신한테 일을 줄 테니까 그러면 금액을 조금 업을 하자. 그렇게 해서 나중에는 끝나고 나면 돈을 상호 캠프에서 돈을 받으면 그 일정 비율의 퍼센테이지 금액을 자기한테 개인적으로 피드백을 좀 해달라. 이런 식으로 그 본인의 계좌는 아니었고 차명 계좌였는데 그런 식으로 일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돈이 송금된 계좌에 예금주는 돈을 준 사람도 모르는 차명 계좌. 또 당시 교육감 친동생이 선거법 위반으로 구속까지 됐지만 교육감은 큰 문제 없이 직을 유지하게 된 것이
놀랍다고 말합니다. 저게 당연히 문제가 되겠구나 하고 서로 실시하고 저희 같은 사람들한테도 알려주는 좀 해라 이렇게 할 정도로 부탁을 했었고 나중에 당선되고 나서 나중에도 이제 조사를 받는다 그러니까 저희는 그 부분에 있어서 일이 굉장히 커졌겠구나 하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의외로 쉽게 아무 문제 없이 김동만 후보는 그때 당시에 7명을 받았는데 그게 교육감직을 이제 연임할 수 있는 유지를 할 수 있는 정도의 손을 잘 썼는 건지 아니면 대비를 잘했던지 그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죠. 지난달 5일 담석과 담낭 제거 수술을 받기 위해 돌연 입원했다가 13일 만에 퇴원해 공식 석상의 모습을 드러낸 김봉만 교육감. 친척과 공무원의 비리 연루로 무리를 일으킨 데 대해 시민들에게 사과하면서도 본인과는 무관한 일이라고 일정한 선을 그었습니다. 사실 저도 뭐 아시겠습니다만 친인척에 대해서는 공개적인 회의 석상에서도 출입을 하면 안 된다는 것도 이야기했고 또 접촉하지 말라는 이야기도 하고 이랬는데 저희 여러 가지 불찰이죠.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있었고 또 그 뒤에 이제 이 사고나 되고 난 뒤에 제가 이제 알게 된 거죠. 그래서 나도 놀랬고 다 그런 상황입니다. 취재가 진행되는 사이 우리는 울산의 한 건축자재 납품업체 대표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는 울산시 교육청이 발주하는 학교 공사에 납품을 여러 번 시도했다가 좌절감만 맛봤다고 합니다. 시교육청 학교시설단이 처음부터 납품업체를 정해놓고 공사를 발주하기 때문에 외부에서 그들만의 공생 세계에 새로 진입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말합니다. 그분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결정 내릴 수 있는 게 아니고 위에서 다 결정이 나 있는 그런 부분들이다. 근데 우리가 만약에 다른 업체를 올리게 되면은 우리가 인사적이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불이익을 받게 되어 있다. 심지어는 이제 다른 제품을 써주려고 한 사람이 위에 영감한테 불려가서 그 왜 문제가 있느냐, 왜 말을 안 듣느냐 이렇게까지 문책을 들었다고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시고 팀장급들이 이미 자재 리스트를 다 가지고 오다를 내리는 그런 행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학교 공사와 관련된 업계에서는 이번 비리가 교육청 수뇌부와 연결되지 않았겠냐는 의혹을 제기합니다. 그 전에 사촌 동생이 작업하는 가정 가운데서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내사를 받았지 않습니까? 내사를 받고 난 이후에 문제가 생기니까 교육청 위에서 그 자재 리스트를 작성을 해서 밑으로 내려보내준 거죠. 그럼 그분이 들어올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 것들이 어떻게 교육감 지시 없이 밑에 사람들이 치밀하게 움직인다. 그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네, 교육청과 납품업체 간의 공생관계 그리고 비리 의혹들이 그동안 밖으로 드러나진 않았지만 아주 공공연한 그런 비밀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현재 이 수사 중이고 돈이 오가는 정황을 어느 정도 파악한 것 같은데 이렇게 만들어진 뇌물이 어디로 흘러갔는지 밝혀졌습니까? 네, 울산시 교육청이 특정 납품업체 밀어주기로 상당의 자금이 마련됐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납품 대가로 보통 총 금액의 10% 정도 리베이트를 주는데 검찰은 이 돈이 선거 자금이나 조직 운영비 등으로 흘러갔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방선거의 법정 선거 비용은 약 5억 원인데 실제로는 이보다 훨씬 더 많이 쓰였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네, 울산시 교육청의 여러 가지 비리 문제와 또 김봉만 교육감 간의 관련설이 불거지면서 현재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학교 공사의 비리를 없애겠다고 만들었던 학교 시설단이 알고 보니 비리의 온상이 된 그런 경우인데요. 자, 이제 문제 해결이 남아 있습니다. 어떤 대책이 필요합니까? 네, 울산시 교육청은 이번 비리의 대책으로 학교 시설단을 해체하고 각 지역 교육청 산하에 시설단으로 환원토록 다음 달 조직 개편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건의 핵심인 스펙 문제에 대해서는 그 어떤 해답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문제 해결 없이 조직만 바꾸겠다는 눈 가리고 아웅식인데요. 취재진은 김봉만 교육감의 입장을 듣기 위해 여러 차례 인터뷰를 요청했지만 교육감은 현재 수사 중인 상황이라 대답하기 곤란하다며 피했습니다. 현재 검찰은 구속된 관계자들이 입을 열지 않고 뇌물 거래가 대부분 현금으로 왔기 때문에 수사에 어려움을 겪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으로 지역 교육계를 이끌어가야 할 울산시 교육청이 도덕성에 큰 타격을 입은 것은 확실해 보입니다.
때문에 학교 공사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는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감시위원회를 두는 등 보다 근본적인 개혁이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네, 예전이나 지금이나 학교 공사와 관련한 비리는 있었고요. 관행이다, 뿌리 뽑기 힘들 것이다, 이런 관망 이제 더 이상은 안 될 것 같습니다. 설태주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엄청난 예산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학교의 신축 공사 그리고 보수 공사 과정에서 오랫동안 자리 잡아오고 있는 보이지 않는 관계와 검은 돈. 이것의 더 큰 문제는 우리 아이들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그 어떤 것보다도 투명하고 그리고 도덕적이어야 할 교육계는 물론이고 우리 모두 다 함께 문제의 심각성과 책임감을 느껴야 할 것입니다. 이번 비리 사건을 계기로 해서 철저한 조사와 그리고 비리 근절을 위한 조직적인 그런 정비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돌직구 40방송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